일본이 난리 났다. 33년 만에 무슨 일이 터졌냐. 여러분 진짜 일본은 난리가 난 것도 맞고요. 33년 만에 니케이 지수가 32,217엔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급행열차를 탄 것 같아요. 급행열차를. 실제로 지표를 한번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만 보더라도요. 1990년대 수준입니다. 1990년대. 1988년 수준은 아니지만 1900년대 수준이에요. 실제 정확히 말하면 1990년 7월 이후 32,217엔까지 올라간 것은 처음입니다. 1990년 7월 이후에요. 33년이죠. 33년. 33년 만에 지금 일본 경제는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진짜 이것을 보면서 일본이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아주 쉽게 나오고요. 이 부활의 어떤 모양새는 거품이 아니라 알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시장을 냉철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냉전 시대가 되면요. 지금 일본이 안전한 나라다.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을 다스려주는 안전한 나라라는 어떤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신냉전 질서가 만들어졌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을 위시한 독재 국가들하고요. 이게 미국이나 서방이나 일본이나 대한민국을 포함한 민주진영 국가들하고요. 이렇게 이미 갈라졌어요. 갈라진 것을 보면 결국 말입니다. 냉전 체제가 또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냉전 체제가 되면 될수록 말입니다. 일본의 상황은 더 공고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니까요. 아까 그 지표에도 봤지만 분석 지표에서도 보면 1989년 말에 39,000을 기록을 했어요. 이때가 냉전이 가장 최고조에 다들 때거든요. 냉전이 끝나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9년까지 39,000을 가던 지수가 7,000까지 떨어졌습니다. 7,000. 2009년에. 근데 2009년에 7,000인 지수가 2023년 6월 5일을 기점으로 32,21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일본 하는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대만의 TSMC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그 돈 다 빼고 지금 일본 기업에 투자하잖아요. 이유가 그거예요. 냉전 시대에 일본이 굉장히 안전한 투자처로 자리 잡으면서 그 당시에 일본이 거품이 많이 만들어질 정도로 경제가 성장했다. 지금 신냉전 체제가 됐으니까 바로 그 일이 벌어질 거다 생각하고 워렌 버핏은 TSMC에서 빼고 대신에 일본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사실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 이거 뭐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관계잖아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시진핑은 대만을 침공할 거다. 그런 예측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이 견제가 심하고 북한이 핵탄두를 40개를 넘게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요. 중공이 대만을 침공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남한을 침공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대만이나 한국보다는 안전한 투자처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으로 몰려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일본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 거기다가 성장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보면 말입니다. 예, 상해 종합지수는 계속 쉽게 말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기는 가고 있으나 예,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올라가는 속도가 쭉쭉이죠. 예, 쭉쭉.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 굉장히 빠르게 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결국 앞으로도 말입니다. 앞으로도 신냉전 체제는 공고화될 거고요. 신냉전 체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 일본이 안전한 투자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예, 중국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투자자들이 일본에 투자한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저는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본에 투자하는 양에 비하면 한국에 투자하는 양은 굉장히 적다. 예, 결국은 말입니다. 일학개미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아지는 것도 예,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 말입니다. 저는 일본이 진짜 어려울 거예요. 금리 인상이란 카드를 꺼내기란 굉장히 어렵지만 어떤 식이든 긴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식이든. 예, 지금 예, 어떤 경제의 거품이 껴기 시작하면 물가는 인정사정 없이 올라가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일본 물가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예, 자칫 잘못하면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도 굉장히 고심할 겁니다. 우에다 총재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임 구레도 총재의 어떤 통화 정책을 따르고 있지만 계속 그렇게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원엔 환율도 지금 예 936원까지 야 이게 931.323원까지도 떨어졌다가 지금 936원까지 떨어졌네요. 이럴 때는 저는 엔화를 사놓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930원에 사서 1,000원에 판다고 하면 1,000원이면 7%를 버는 건데 아니죠 70원을 버는 건가요? 70원을 버는 건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5% 올라가는 거다. 그게 무슨 큰 돈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엔 환율이 1,000원만 올라갈란지 더 올라갈란지 그건 잘 모릅니다. 게다가 은행에 넣어놔서 5% 이자 주는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95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요. 어떤 식이든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할 매수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사 모으는 거예요. 한꺼번에 돈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의 통화정책이 변하면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 엔화 아주 지독하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여행을 다 갔다 오셨기 때문에 뭔가 투자의 수단으로도 봐도 된다. 그 말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예, 엔화는 계속 보셔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